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선택받길 기다렸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아원에서 나이를 먹어가며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죠. 부모님은 없어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이며 자랐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와 세상에 홀로 서게 되었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을 다니며 회계 자격증을 땄어요. 22에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하게 되었고요. 인생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어요. 내 뿌리, 내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그래서 틈틈이 부모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인터넷의 글도 실종자 찾기 사이트에도 저의 정보를 올렸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27의 남편을 만났어요. 회계사무소에 세금 상담을 하러 왔던 그와 우연히 마주쳤죠. 키가 크고 말투가 다정한 그는 첫 만남에서부터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진심 어린 그의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그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결혼 이야기를 부모님께 꺼냈을 때 특히 그의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하셨다고 해요. 고아? 근본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라고? 말도 안 돼. 제 정신이니?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은 제 배경을 알고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셨대요. 남편은 저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윤주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조금 보수적이신 것 뿐이야. 곧 이해하실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꼈는지 남편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그 눈빛에서 여전히 불만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본도 없는 것이 결국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부모가 있어야 가정교육을 받지. 부모 없는 티 내니? 이렇게 밖에 못하겠어?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간섭하시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어요. 이미 30이 넘은 성인 아들의 일상까지도 통제하려 하시는 모습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저 어머니의 사랑이라며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소유욕과 통제욕이었죠. 남편은 효자였어요. 결혼 1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며 시어머니께도 매달 8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한 번 오시면 이틀, 사흘씩 머무르셨어요. 가시면 또 금방 오시고 그렇게 반복되었죠. 집에 오시면 저를 마치 하녀처럼 부리셨어요. 음식은 입맛에 맞게 해달라, 빨래는 이렇게 해달라, 심지어 남편과의 사생활에까지 간섭하셨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부모님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신청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제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보였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26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아버지는 다리를 잃고 중상을 입으셨고 저는 그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다고 해요. 당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몇 개월을 병원에서 보내셨대요. 깨어나셨을 때 저는 이미 찾을 수 없었고 그때부터 계속 저를 찾고 계셨다고 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며 혼자 사셨대요.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일은 계속하셨고 저를 찾기 위해 매년 기관에 후원도 하셨다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도 기뻐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어요. 뭐? 아버지를 찾았다고? 몸도 불편하다며? 무슨 꿍꿍이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해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찾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폭발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오셔서 소리를 지르셨죠. 뭐라고? 내 아버지를 여기 데려온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용돈도 모자란데?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내 아버지까지 먹여 살리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양심이 있어?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네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며 소리쳤죠. 결혼할 때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근본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더니 이제는 호까지 들여와 돈을 빼먹으려 한다고 격분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죠.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감정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결국 저도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지만 그것은 시어머니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격분하여 감히 자기에게 대든다며 분노했고 고아인 척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들 돈을 빼먹으려 한다며 인신공격을 이어갔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최후 통첩을 던졌죠. 아버지를 모실 거면 남편과 이혼하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저에게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잠시 미루자고 제안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어머니의 행동에 미안해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이해해 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견뎌온 모욕과 학대, 그리고 이제 제 아버지까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당황했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졌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혼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잘됐다, 아들. 엄마가 더 좋은 며느리 구해줄게. 라며 거의 환호하는 듯 했죠. 그렇게 저는 짐을 싸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가 내 사진을 계속 갖고 다녔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 전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와 결혼 후 저를 낳았고 제가 2살일 때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하게 되셨지만 일을 계속하셨대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이 더 나빠지셔서 회사 일을 줄이고 계셨죠. 윤주야, 아빠가 회사 일을 좀 줄이려고 해. 이제는 남은 시간 너와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때로는 공원에 나가 햇빛을 쬐고 그렇게 일상을 보냈죠.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윤주야,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이제 여한이 없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든 것처럼 보였죠. 너무 슬펐지만 아버지가 고통 없이 가셨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어요. 장례식은 생각보다 큰 규모로 치러졌어요. 아버지의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오랜 지인들이 모두 찾아와 조의를 표했죠. 다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인정이 많으셨어요. 우리 직원들 모두 가족처럼 아끼셨거든요. 사장님은 거래 3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욱 아버지가 그리워졌어요. 겨우 찾았는데 이렇게 빨리 보내야 한다니.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멀리서 서 있다가 점점 장례식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화환들과 조문객들, 그리고 장례식의 규모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그때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빠와 고모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윤주야, 내 아빠가 그동안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그래도 오빠가 죽기 전에 널 찾아서 다행이야. 그래, 윤주야. 네가 이제 내 아빠 회사도 물려받고 내 아빠 목까지 잘 살아야 해. 그게 효도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특히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거의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전에는 만지기도 싫어하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바뀐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전에는 저를 근본 없는 년이라고 불렀던 분이 이제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친한 척하고 있었어요. 아니, 사돈이 그렇게 큰 회사 사장이었어? 아니, 그걸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시어머니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죠. 제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태도를 바꾸신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유산 상속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재산이 제게 상속되었죠. 회사 지분과 부동산, 그리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물까지 들고 와서 남편과 다시 합치자고 애원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를 근본 없는 년이라 불렀던 입에서 이제는 달콤한 말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재산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속셈은 너무나 뻔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에 시어머니는 금세 본색을 드러냈어요. 갑자기 위자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결국 경비에게 끌려나갔죠. 그 일 이후로 저는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아버지의 오랜 직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특히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김 부장님은 제게 회사 운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자주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저를 얼마나 찾고 싶어 하셨는지, 찾은 후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를 말이죠. 회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항상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판단했죠.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라주었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죠.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년인지 알아? 우리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같은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했어요. 결국 경비원들이 그녀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며 지난 결혼 생활이 얼마나 독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전 남편도 몇 번 찾아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는 어머니와 달리 표면적으로는 점잖았지만 속으로는 분명 재산에 관심이 있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고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이나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 자체를 봐주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모든 일이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아로 자란 아픔, 시어머니의 멸시, 이혼의 상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신뢰였고 정직함이었습니다. 그 가치들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는 짧은 시간만 함께 하셨지만 그분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가정을 이룬다면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의 딸로서 저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려고 해요. 고아로 자랐던 제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찾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제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행복하세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